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소득공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인적공제를 끝내야 됩니다. 인적공제가 이게 사실 양이 많아요. 여기 연말조사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거 사실 실무자들 아니면 100% 제가 다 올려드리는 거 사실 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다 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이 두 개 할 거예요. 두 개. 자, 인적 공제는요. 자,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해요. 부양가족 공제 봅시다.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데, 일단 세법상 용어로는 인적 공제입니다. 자, 기본 공제 먼저 볼게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1인당 150만 원 해줍니다. 자, 누구를 150만 원 해주냐? 요건이 있어야겠죠? 연령이랑 소득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연령이랑 소득 요건이 자 이렇게 해서 나이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가족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 이 만나이 무조건 법은요 어느 법이든 다 만나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신고년도 출생년도 해서 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귀속이 2021년 가고 있잖아요. 2021년이죠? 그럼 여러분 출생년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현재 우리가 생각할 만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2021년에 신고한다. 그럼 2021년 여러분이 이제 뭐 언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뭐 가족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제 가족 출생률 빼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연령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021년, 21년 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소득은요. 연령이고요. 아직 연령 제가 어느 나이인지 말 안 했어요. 연령은 그렇게 구한다는 것만 말씀드렸고 소득의 요건이 해당이 돼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부양가족이죠. 뜻이 부양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그 근로소득자가 돈을 벌어서 부양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쵸?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어요. 그럼 사실 소득이 있으면 부양한다고 할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소득자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추징 사례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종합소득은요, 2배사 근연기, 요런 소득이 있는 걸 종합소득이라 하고요. 분류과세는 저희가 연말정산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좀 했어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인데요. 자, 여기서 소득은요, 요거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전체가 100만 원 이하인 자만 됩니다. 일단 먼저 보세요. 이 근로소득자는 조금 다른데, 먼저 일단 원칙은 100만 원 이하인 자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퇴직소득이 양도소득이에요. 퇴직하면 퇴직소득을 받죠.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뭐 5월에 퇴사했어요. 누가? 저희 어머니가. 없어요. 그 없더라도 퇴직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머니는. 됐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부양을 해서 빼주는 거예요. 부양을 해서.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종합소득 금액에는 자 이제 분리과세는 비과세는 또 제외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봅시다. 종합소득 금액인데 요걸 조금 이제 세법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제가 좀 볼게요. 자 이제 종합소득 금액은 요렇게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요렇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자 이 이자 배당 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소득 금액은요. 종합소득 금액이 이렇게 합산을 하는데 합산 기준이 있어요. 합산 기준이 뭐냐?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 이 종합소득이 합산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0원. 자, 다시 한번 좀 참고 들어봅시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예요. 이하면요. 이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금액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0원이에요, 0원. 자,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2천만 원도 안 넘고 기타소득도 안 넘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0원인 거예요, 0원. 이해가세요? 여기서 합산 기준이 조금 문제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배우자가 있는데 국내 이자 소득이랑 국내 배당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국내 이자 소득 뭐 1,800, 국내 배당 국내 이자 소득 1,800이 있으면 예금이 얼마겠어요? 그쵸? 10억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쨌든 그렇고 배당 소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배우자는요.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요거 위에 봐봐 요거 2천만 원이 안 넘죠. 이거 두 개 얼마예요? 1,900이잖아요. 안 넘어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빵이라고 빵. 그럼 이 사람은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0원이에요. 0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요. 해외라 봅시다. 해외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이 조금 어려워요. 이제 사실 연말정산에서 조금 설명드리기 조금 깊은 주제입니다. 금융소득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해외는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무슨 말이냐? 2천만 원 이거 판결 안 하고요. 무조건 있으면 합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말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해요. 근데 이자 소득이 100만 원, 10만 원 있으면요. 이분은요.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종합소득 금액이. 그냥 무조건 합산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이것과 상관없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이 해외다.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가 100만 원 이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어렵죠? 제가 요거 조금 설명드린 게 주식하고 설명드렸는데 요 금융소득을 제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금액 요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칙 예외 있어요. 예외 100만 원 이하긴 한데 만약에 부양가족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자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 총 급여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하고 왔어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봅시다. 이렇게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근로소득 공제는 세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세법 어려워요, 여러분. 좀 참고 들읍시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하면 500만 원을 넣으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사실은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예외를 둔 거예요. 예외를 둬서 부양가족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어? 그러면 총급액 500만 원이면 사실 여러분 이거 나누기 12 해봐요. 한 달에 40만 원 꼴이죠. 이분은 사실 부양가족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총급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이 500만 원 아니면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어도 부양가족이 되는 겁니다. 부양가족 오케이예요. 좀 어렵죠. 인적공제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개정되진 않아서요. 이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편해요. 혹시 실무자들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뚫어 놓으세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공제는 자 이제 소득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연령에 대해서 볼 거예요. 봅시다. 배우자는 이제 본인은 무조건 되고요. 배우자는요 연령이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는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씩 막 기사에 뜨잖아. 막 남자는 막 나이가 50이야. 근데 막 여성은 막 나이가 20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상관없어요. 소득만 되면 돼. 소득은 무조건 뭐야? 100만 원 이하야 돼요. 100만 원 이하. 그죠? 아니면 총급액만 있으면 얼마? 아까 그래 총급여액으로는 500. 똑같은 말로 근로소득 금액은 150이었어요. 그쵸? 예외죠. 앞에서 바로 설명드린 거 원칙이지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부양가족,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원인데요. 다 달라요. 요건이 봅시다. 연령은요. 존속은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만 60세 이상.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만으로 한번 요렇게 어떻게 계산했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계산기 저도 가져왔습니다. 계산기. 뭐야 이거? 포스트잇 빼버리고. 자, 됐습니다. 포스트잇 갑자기 나와. 자, 계산기로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21년 기준으로 자, 2021 빼기 60 하면은 그쵸 1961년이에요. 1961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만 60세 이상이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귀속은 2021년이고 출생연도 빼면은 연도 이렇게 빼면 만 나이인데 요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게 하면 1961년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요. 이렇게 됐죠? 존속은 그렇고 비속은 60세 이하여야 돼. 20세 이하여야 돼요. 자, 그러면 대학생 3, 4학년들은 20세 이하가 안 되겠죠.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입양자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여야 되고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죠. 그 근로소득자의 엄마 아빠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가 아니고 나의 그 연말정산 대상자의 형제자매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돼. 수급자 필요 없고 위탁아동도 필요 없는데 위탁아동법에 18세 미만이라 돼 있어요. 그래야 위탁아동입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이 이거 보면은 60세 이상은 1961년생 이전에 태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올해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만약에 20세 이하라면 2001년이죠. 이거 제가 다 계산해놔서 이게 놓은 겁니다.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하는 거고요. 자, 소득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그죠? 그 소득 요건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에요. 그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라면 소득 요건 따지지 연령 요건 따지지 않고요. 소득 요건은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부양은 소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연령 요건은 아예 보질 않아요. 뭐 60세 이상이건 20세 아예 없고요. 소득 요건만 본다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양가족은 일단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 공제대상 포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있잖아요. 나.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요렇게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랑 배우자랑 똑같이. 그럼 봐봐요. 저의 장모님 장인어른 만약 해당이 된다면 여기 있잖아. 배우자 위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나랑 배우자의 애들은 똑같겠지. 그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비속이에요.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 되고요. 배우자 형제자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써봅시다. 만약 배우자의 예를 들어서 삼촌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죠. 아니면 배우자의 배 조카야.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죠. 나의 조카야 안 되죠. 엄마 아빠의 뭐 작은 엄마 작은 아빠야 안 돼요. 요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외우죠. 십자가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십자가로 외우면 돼. 십자가 됐죠? 얘네들만 되는 겁니다. 이분들만. 자 배우자의 존속 형제 자매 공제 대상 포함이고요. 재혼으로 인한 거 포함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배우자랑 직계 비속 있죠. 배우자랑 직계 비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별거 하더라도 돼요. 됐죠? 많잖아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올라온 경우 많잖아요.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자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별거하게 됐어요. 그러면 공제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원래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부양을 한다면. 실무적으로 사실 뭐 이거를 부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 늦춰. 그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 질병, 근무상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근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입증을 가능하다면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됐죠? 생계 같이 하지 않더라도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배우자는 연령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소득요건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존속 봅시다. 존속은 60세 이상이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를 볼까요? 형제 자매 60세 형제 자매라면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이거나 그리고 또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속이나 입양자는 20세 이하면서 소득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 위탁자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제가 안 만들어놨네. 자 정리하는 거야 다시 복습. 왜이래. 보면은 장애인이라면 뭐예요? 장애인이라면 연령은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누구든 소득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요건만 본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150만 원인데 추가 공제.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거. 여기까지 해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본 전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 더 이게 충족이 돼. 그럼 더 해주겠다. 플러스 알파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도 무조건 못 받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가서 보면 연령 요건 소득이 충족이 돼야 돼요. 경로 우대자 공제는 100만 원 더 해줍니다.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했어요. 자, 장애인이면 200만 원 해주고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인데 요거까지 정리해야 돼요. 갑시다. 추가 공제는 자 이제 만 70세 이상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51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70세 이상이거든요. 지금 만으로 세법 나이로. 그러면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뺄 거예요? 자, 아버님이 이제 51년생 이전이에요. 그럼 일단 만약 기본 공제가 된다면 150만 원 받죠. 거기다가 또 100만 원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으로만 인해서 250만 원을 공제 받는 거예요. 됐죠? 됐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공제 이런 거, 장애인법에 의한 거 아니면 상식 요하는 중증환자 다 돼요. 그래서 200만 원 되고요. 복지사, 카드사 이런 걸로 일단은 그 장애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비속이나 입양자를 키워야 돼요.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자, 여기서 아까 기본 공제 복습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배우자 없이 20세 이상이 됐어요. 21세가 됐어요. 그럼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3학년이 되나요? 어쨌든 나이가 좀 다르겠지만 재수하면. 자, 예를 들어서 3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됐죠? 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 됐고요. 부녀자 공제는요. 자, 말 그대로 부녀자만 남자는 안 돼요. 남자 X. 안 돼요. 본인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총 금액이면 한 4,700 얼마 돼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요건이 세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봅시다. 배우자가 있다는 건 그냥 남편이 있다는 거죠.
남편 상관없어. 그냥 남편 있으면 본인 여성이고 3천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이 반영돼 있지, 그죠? 남편 있는 배우자는 힘든 거야.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나가서 일도 하잖아.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 그냥 해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배우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 이 비속일 필요는 없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녀자 공제까지 했는데, 자, 이제 이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는 동시적이 안 해줍니다. 또 째째하게. 예를 들어서, 한부모 공제 100만 원 공제고 부녀자 50만 원이잖아요. 둘 다 해당이 되면 큰 거 받아야겠죠. 한부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인데, 남편이 없어요. 그럼, 공제 대상, 기본 공제 대상, 비속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 받죠? 그럼 이제 부녀 공제 못 받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반대로, 여성이 있는데, 생각해봅시다. 여성이 있는데, 존속이 있어요. 존속이 있으면 자 부녀자 공제는 되죠. 하지만 한부모 공제는 안 되지. 뭐 당연히 부녀자 공제 받는 거고, 그죠? 남자 보죠. 남자가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이 그 기본 공제 대상 비속을 키웁니다. 그럼 한부모 공제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남자도 돼요. 되는데 당연히 이게 남자는 당연히 부녀자 공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랬으면 부녀자 공제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여기서 인적 공제 이 판단 기준은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니까 언제겠어요? 20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요 경우 자, 사망하거나 사망 장애 치유가 됐어요. 그럼 그 다 전날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자, 인적 공제 하나 하는데 힘들었죠. 거의 약 20문 찍었는데 요건 개정이 거의 안 돼요. 가끔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요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특별소득공제 쭉쭉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이 유세 배떠세 박세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